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5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인데요. 일본 탑5 제약사와 함께 먹는 비만 치료제에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식 계약은 아니고요. 가계약인데요. 그래도 일본을 비롯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겠죠. 지금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과연 비만 치료제의 끝은 어딜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이 있었죠. 이천의 반도체 공장 일부의 라인을 HBM 라인으로 교체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미 내노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죠. 그러면서 HBM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라인까지 증설을 한다면 SK 하이닉스 HBM의 1위 굳히기에 나설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비교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DB하이텍 올라와 있네요. 일단 주식시장의 큰 손이죠.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2월만 해도 6%대 지분율이었다면 6월 이후에는 7.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서 자회사인 DB월드의 지분까지 추가로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시 5만 원대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세 분과 OX로 나눠볼게요. 네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테크윙. 우리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이기도 했죠. 지금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으로도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객사가 다변화되니까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1월부터 차트를 보면 예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천국의 계단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천국의 계단 타고 목표 주가 터치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하스.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이 치아 보철 소재 기업인데요. 오늘 무려 70%까지 상승을 했지만 모두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7%대로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모습은 하스만이 아닌데요. 어제 상장된 이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공모 첫 상장 당일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기업 가치 대비 공모가에 거품이 끼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그 논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5가지 종목 살펴보면서 시장도 읽어보도록 하고요. 각각 종목들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떨지 그 방향성까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5종목이 있었죠. 삼천당제약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 주면서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최근에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오늘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DB하이텍 그리고 테크윙도 오늘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었던 하스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천당제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또 52주 최고가 또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비만약 관련해서는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계속 올라가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건지 아니면 기술약을 믿고 그리고 체결되는 소식들을 듣고 믿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천당제약 지금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면 O, 아니다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면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OXO.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 탑5 제약사랑 또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텀식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GLP-1 주사체가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잖아요. 이거 만료가 되고 이거 바이오시밀러를 경구용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사용을 먹는 약품으로 만들면 우리가 바로 판매하겠다. 이거 특허 만료되자마자 만들어서 주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계약을 지금 맺었다. 2022년 11월 한번 맺고 이번에는 또 일본 제약사랑 이제 맺었다라는 부분이고, 삼천당제약이 근래에는 임상시험 우리 진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수탁기업과 또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제약은 기술 개발만 하면 돼요. 예, 기술 개발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가에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어제 미국에서 GLP-1 약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네릭이 판매가 된다면 판매량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김병진 매니저님?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시장 규모가 다른 게, 제네릭은 어떻게 보면 이 주사제를 저렴하게 바이오 복제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됐으니까 그 물질을 사용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복제약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고, 지금 삼천당제약은 이 주사제형을 먹는 걸로 편하게 바꾸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약간은 낮아지고 경쟁 약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삼천당제약의 밸류를 훼손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 훼손은 없다.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위치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시는 걸까요? 네, 저는 뭐 차트 정도만 바라보고 일단 대응을 하기 때문에 비만약 시장을 죄송합니다. 네, 미래까지 좀 따지자면은 아직도 싸죠. 더 갈 수 있죠. 아직도 쌉니다. 비만약 시장 규모로 따지자면은 한 30, 40만 원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지금 최근에 5일선, 21선 이동평균선만 대응하면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위에서 항상 떠 있는 구간에서 조정을 항상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눌리면은 들어가실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X 한번 눌릴 때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오래 들어주셨죠?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신 걸까요? 네,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이제 최근 시장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처럼 확실한 플랫폼, 뭐 에스페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피하 주사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기술인데, 에스페스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하 주사 방식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먹는 걸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삼천당제약의 에스페스 플랫폼 기술력,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본이랑 체결했던 게 바로 텀식 계약입니다. 텀식 계약이 뭐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계약하는 정도라고, 어느 정도 약간 거래 상대방 간의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텀식 계약이 진행이 되게 되면 뭐 길게는 뭐 1년이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1년 내외에 다시 한번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본계약 체결 이슈도 있다라는 점에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정고점 뚫고 매물벽을 다 소화한 구간에서 충분히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제약사와 지금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계약 관련 체결 소식이 또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O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다가 오늘장에서 S&P 글로벌에서 SK하이닉스 굉장히 좋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다시 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 마감하고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2000 HBM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HBM 라인 증설을 위한 TF가 또 신설이 됐다고 하고요. 또 라인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 이런 소식이 전해진 만큼 1등 굳히기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또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OXO 들어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이번에도 X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약간 좀 기회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리스크 관련돼서 좀 높게 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스크가 높은 건 싫어합니다라고 딱 끊어버리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다. 네, 오늘 삼성 CTO 분께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 기대해라 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부분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곳으로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다시피 삼성전자가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믿으신 분들은 SK하이닉스를 믿으시면 되고 네. 삼성전자가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관련 체인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내에서 CXL 테마들도 좋은 모습을 또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점은 CXL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HBM 밸류 체인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던 샘씨들 있죠. 네. 샘씨들도 다 거기에 엮여있는 종목들도 많아서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증설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클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다고 했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클까요? 뭐가 네. 더 클까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증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6년도까지 판매가 이미 다 꽉 찼다라는 부분 때문에 증설은 당연하게 나올 이야기였어요. 다만 이제 증설된 이후에 과연 EPS 성장치가 그대로 유지될까라는 부분은 일단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베팅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X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또 나타내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거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HBM 1등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이 이슈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떤 점에서 오래 들어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SK가 지금 HBM에 그냥 올인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있던 D램 라인을요. HBM 라인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리가 없어서 나는 HBM 라인을 리모델링 하겠다. 바로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서 HBM 관련된 장비 수혜주들 충분히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가 그만큼 HBM에서 자리 굳히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의 이제 근래 보고서를 보면요. 2026년까지 HBM 시장은 4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1등을 좀 굳힌다면 충분히 수익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 굳히기에 있어서 수익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를 들어주셨고요. 좀 저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지 궁금하기 때문에 백일현 매니저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백일현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는데 SK하이닉스에 오를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긍정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비교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뭐 반도체 업황이 지금 HBM 중심으로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더 편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변동성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 성향이 너무 이제 급등락이 심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더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HBM3 콜 테스트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SK하이닉스 매수하시고 나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아니다 난 좀 안정적으로 보겠다 하면 삼성전자를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 오늘장에서 3.4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전해지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밖에도 밸류업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고요. 또 SIC 반도체 관련해서도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DB하이텍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OX, 오세모 O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됐을까요?
네, 뭐 DB월드 지분을 인수를 했다. 네. 고부가 가치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지분 인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뭐 이거는 아직 뭐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물음표가 좀 있긴 하지만 DB월드가 뭐 고부가 가치 부동산 사업을 워낙 또 잘하던 회사라고 하면서 49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신사업을 한다라는 부분은 좋지만 아직 뭐 DB하이텍의 주종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살짝 고민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영업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님께 반도병진이라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DB하이텍은 SiC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있어서는 뭐 전기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모멘텀만 봤을 때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여건이 개선이 되면 하반기로 되면 될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서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도 그 오에 이유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도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DB하이텍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약간 DB하이텍의 과거 주가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DB하이텍의 월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85,000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원래 DB하이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6만 원을 넘기가 조금 힘든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워낙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8만 원까지 갔었는데 과거 6만 원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레거시 8인치 파운드리 전문 업체라는 점이 약간 한계였습니다. 12인치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단점으로 부각받았었는데 최근에는 3단 공정인 12인치 파운드리 쪽으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과거 단점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금융주 한번 보시게 되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지수가 안 좋을 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기존에 무거웠던 종목들 주가가 팡팡 치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도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12인치 파운드리에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도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DB하이텍은 6만 원 이상에서 주가가 놀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12인치 파운드리 기술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밸류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만큼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는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조금 확신이 안 섰을까요? DB하이텍 오늘 올라간 거 관련해가지고 일단 뭐 지분 매입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딴 거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DB하이텍 6월 20일 날 급등 나왔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급등 나왔습니까?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이었잖아요. 맞죠? 네, 오늘 그걸로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테슬라랑 네. 엮여서 올라간 건가요? 테슬라랑 좀 엮여서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 시장이 반도체들이 HBM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프리미엄 구조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증설 시나리오도 지금 보시면은 기존 라인 엎으면서 HBM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업황은 아직 그렇게 크게 좋아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 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달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인도량이나 그리고 판매량이 더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아마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에 달렸다 세모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상승은 아마 테슬라와 엮여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세모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이죠. 테크잉입니다. 오늘 장에서 10.8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신고가까지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김병진 매니저가 지난달에 가지고 와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신고가 라인에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할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 계속해서 좋게 보시는지 가져가 봐도 좋을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OXO.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테크윙, 뭐 테크병진 있는 만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테크병진도 있었나요? 네. 테크병진은 처음 듣는데 고객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큐브 프로버 이 장비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TSMC가 패키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AI 가속기라는 걸 패키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GPU랑 HBM을 같이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량이 나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굉장히 고가품인데 이거를 좀 개선을 한 게 이제 큐브 프로버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객사 3사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약 900대 이상의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고객사인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투자를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900대 전망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가고 있는 거라서 아까 이제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 천국의 계단은 시작도 안 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단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땐 그 천국의 계단에서 그 권상우 씨가 이제 부메랑을 던지잖아요. 그쵸. 부메랑 던지기 전에 지금 모습이다. 네. 부메랑 이제 던지면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국의 계단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고객사 다변화와 관련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평가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HBM 프로버와 관련해서 글로벌 유일 그리고 독보적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0만 원까지 상향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연유일까요? 너무 높아서요. 네. 가격적으로. 가격적으로 어차피 지금 접근하시죠라고 말씀드려서 무섭다 보니까 접근 못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X를 드렸고 주가가 일단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만 만약에 눌린 구간 나온다면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이 나오면 그때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테크윙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장을 했죠. 하스입니다. 오늘 종가로는 7.1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시초가 대비 40% 하락하면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요즘에 IPO 시장이 열기가 식었다. IPO도 더위 먹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스 그리고 전반적인 IPO 시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XX. 백인현 매니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주신 이유가 어떨까요? 저는 이제 하스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IPO 시장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IPO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IPO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할 때 수요 예측 먼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서 얼마만큼 보유 예수 물량을 걸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진다라면 공모 청약 승률도 올릴 수 있고 상장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O를 들었다는 점은 하스라는 기업 하나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IPO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스 같은 경우에도 치아 관련 종목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치아 관련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었고 상장 기업 중에서는 덴티움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실적이 잘 나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스도 오늘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지만 향후에 이쪽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하스도 충분히 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IPO 시장 그리고 하스도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어요. 전반적인 IPO 시장 열기가 식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하스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번 했고, 네. 했고 살짝 이제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치과 관련된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 좀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도 테마와 살짝 동떨어져 있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성적표는 어떻게 받았을지 5종목 O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을 봤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4종목이 모두 동그라미 2개를 받았는데요. 삼천당제약 OXO, SK하이닉스도 OXO 받았습니다. X 의견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DB하이텍 그리고 테크윈까지 짚어봤고 하스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IPO 시장과 관련해서 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무료 방송이 바로 방송이 마감하고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SK하이닉스가 H뱅 관련된 엄청난 투자 소식을 밝혔는데 관련한 내용들도 좀 풀어드리고 제약바이오 하반기 주도주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 10시에 저도 시작하고요. 이제 미국장 변동성까지 앞으로 휴장일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까지 앞으로 그리고 ESS 투자까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휴장 그리고 ESS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은 꼭 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방을 안 한 만큼 내일 아침 무방에서는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가장 핫한 종목들로 뽑아가지고 집중 분석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들 제가 뽑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못 올라가고 하락 종목이 거의 뭐 2천 종목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해법도 알려드리고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여러분들이 왜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되는지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우리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